지난번에 못했던 구독자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쯤에 저한테 주셨던 질문입니다. 대학원 생활을 석박 통합으로 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스트로 추정되는 교수님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자기 사업에만 관심이 있어서 일은 미친 듯이 하고 있지만 실적이 HS님 본인의 실적이 없습니다. 자, 20대에 들어와서 20대 아마 중후반 정도에 들어오셨을 거고 지금 현재는 30대 중반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대학원 생활만 하면서 제 모든 것이 매몰된 듯하여 자괴감이 심하게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삶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열등감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Look, Money, Status, Game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열등감에 빠져버린 30대가 저인 듯하여 힘드네요. 추가로 교수님과 일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다툼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나르시스트 교수님을 대해야 될지 How to deal with가 되겠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몇 번 찍었었습니다. 그냥 아예 새로 찍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좀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상황을 이용하는 법입니다. 구독자분이 말씀하신 것만으로 미루어 보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든 나에게 유리하도록 이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그 기회를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가 나르시스트인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영상을 보시는 교수님들은 싫어할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교수는 나르시스트의 특질을 가지기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이공계 사업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공계 박사과정이실 것 같고요. 한국에서 박사를 하고 계신 걸로 보여요. 개관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솔루션은 졸업입니다. 이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르시스트가 교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안 보고 피하고 이게 안 되잖아요. 나의 지도 교수라는 것은 나의 학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졸업을 해서 빨리 나가는 게 가장 안전한 옵션이에요. 다만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요. 대학원생들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요. 시야가 굉장히 좁다는 거거든요. 졸업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그냥 실적 없이도 일단 졸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가 뭔가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근데 커리어 패스가 목표가 뭔지를 안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추가로 더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박사라는 것에 대한 자격이 갖추어져야지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박사라는 자격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춰졌는지는 논외로 하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오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박사는 일단 맨손으로 교수가 안 도와줘도 논문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로요. 당연히 한글로 아닙니다. 영어로 논문 쓸 수 있어야 되고요. 피규어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인즉슨 데이터를 프로세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프로세싱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박사를 PhD라고 합니다. 그쵸? Doctor of Philosophy거든요. 철학 박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모든 박사는 자기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뭐냐면은 본인의 연구 내용을 키워드로 한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안 되면은 아직 제 생각에는 박사 자격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사를 하고 싶은 목적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 가지 다른 옵션이 있을 수 있지만은 박사라는 본질적인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가능해야 되고요. 이게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내 연구로 남을 설득하고 교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은 연구비를 써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박사가 되면은 암묵적으로 연구과제 제안서를 본인이 혼자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일반적으로 이 학계, 대학원에서 박사를 길러내는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형태로 대학원 생활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제 기준에서는 이것이 안 되면 아직 졸업할 때가 안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저게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졸업디를 치셔야 됩니다. 졸업을 해서 거기를 탈출하셔야 돼요. 나르시스트를 상대하는 법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영상들에서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증거를 모아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냥 피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도교수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해서 최대한 빨리 도망가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졸업이 안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대학원 랩실 생활을 인큐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공계 대학원이라는 전제를 계속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아니라면은 죄송합니다. 근데 이공계라면은 어쨌든 월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에요. 좋은 학교일수록 월급이 굉장히 짭니다. 100만 원도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뭐 전공 따라서 학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가 아는 분은 그 학비 제외하고, 그러니까 학비를 다 지원받고 나서도 그냥 순수 본인 생활비로만 300 넘게 받는 분도 있었어요. 이거 그 뭐 250이 상한선이다 하는데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고, 혹은 이거보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절대로 많은 돈이 아니니까요. 30대 중반이 되셨는데 100만 원에서 뭐 150만 원 받고 있으면 그거는 되게 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원생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요, 경제력이고 경제 지식이거든요. 이거를 좀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생활을 유지하게는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하는 일이 100%였다면은 90% 정도로 줄이시고 10%는 자기개발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식을 쌓고, 혹은 그게 아니면은 책을 읽으시거나 이걸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거면은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 신념은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무조건 이게 되도록 방법을 찾도록 하십시오. 안 되면은 자는 시간 줄여야죠 뭐. 그래서 백업 플랜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 백업 플랜의 중요성을 굉장히 간과하세요. 근데 인생이 이미 실전이거든요. 여러분이 특히 지금 30대가 되셨으면은 그 진짜로 실전이기 때문에 나는 한 길만 팔 거야, 외길만 팔 거야 다 좋은데 망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망하면 주저앉고 그냥 삶을 마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플랜 B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백업 플랜을 세우셔야 되는데, 백업 플랜의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근데 이거를 결국 돈을 벌어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결국 인간 심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공계 서적 말고요. 인문학을 보셔야 되고, 혹은 뭐 요즘 유행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셔도 좋습니다. 단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되는 거, 이거 읽고 있는 자기 모습에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읽기만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가치가 올라가고 뭐가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실행으로 옮겨져야지 그때 비로소 자기 가치가 1%씩 상승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박사과정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어, 내가 갈 길을 가고 있어, 이런 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박사님 개그 재미없다, 뭐 그 꼰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얘기가 왜냐면은 다 자기가 있는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룩 머니, 스테이더스 게임을 다 잃어버리시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대학원에 있으면서 그 현실로부터 계속 멀어지는 사람들은 이걸 당연히 다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원 다니면서도 할 거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 즐기고 돈도 벌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본인의 차이가 뭘까요? 그 사람들은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 작성자분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이해를 해봐야 돼요. 지금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봤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본 상황이라는 거는 애당초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두려워서 거기서부터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원을 인큐베이터로 쓰세요. 어쨌든 돈이 조금씩이라도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러면서 실적을 못 채우겠다면은 그냥 교수가 시키는 일만 하시면서 이 박사를 그만둘 생각 각오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 박사 학위를 뭐 한 학기만 더 하면 받을 수 있다, 1년만 더 하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그냥 만약에 정말로 마음을 크게 먹으신다면은 빨리 하루라도 그만두고 본인이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인큐베이터를 쓰셔야 되고요. 죽고자 하면은 그때 길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로 그만두겠다고 교수한테 가서 말하면은 교수가 반드시 한 발짝은 물러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딜을 할 때 반드시 테이블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교수가 갑질을 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아, 대학원생은 이거 아니면 할 게 없다, 이거 아니면 갈 데가 없으니까 라는 그게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원생들이 정신적으로 점점점 더 취약해져 가는 것도 교수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대학원생이어 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구독자분이 뭐 저 그래도 월 한 500 정도는 나오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교수가 함부로 그렇게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나르시스트들이 정확히 나르시스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인간은 강약약강이기 때문에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를 쓰시면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룩머니 스테이더스 게임 이거를 한 번에 다 뒤집어가지고 올라갈 수 없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셔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은 세상이 정말 쉽겠죠. 근데 세상은 어려운 게 기본이고 인생도 원래는 망해 있는 게 디폴트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제로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니를 일단 머니라도 조금은 올리셔야 되고 뭐 룩은 가능하시다면 운동을 좀 하십시오. 저도 요즘에 룩이 박살이 난 지가 좀 돼가지고 그 테니스를 일주일에 한 4번씩 치고 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돌아오긴 합니다. 어쨌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소셜 인터랙션을 늘리셔야 됩니다. 못생겼거나 뭐 돼지가 됐거나 뭐 하여튼 룩이 망가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타인한테 자기를 노출시키다 보면은 자기가 강제로라도 그게 쪽팔려서 운동을 하겠죠. 그리고 머니 이 두 가지가 해결되면은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결하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결을 해보자 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뭐 교수를 할 거든 인더스트리를 갈 거든 창업을 할 거든 어쨌든 지금 있는 랩에서 더 있어봤자 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실적이 없어서 어떡하죠?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교수할 거면은 그냥 정출연 한국에 있는 정출연 가가지고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포닥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거 30대를요 20대처럼 보내시면 안 돼요. 이제 30대는 1년 1년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이라도 세이브하는 게 이득이에요. 물론 제 의견입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인더스트리를 갈 거면은 실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하실 거면은 아마 거기서 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실 거면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큐베이터 하면서 자기 아이템 찾는 게 낫습니다. 뭐 그거는 기술 창업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경험이거든요. 그게 다 본인이 사업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하시고 회사를 세워보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은 나중에 기술은 어디서 가져오면 돼요. 인생을 자기 외길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되고요. 남의 말에 휘둘려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잃는 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그것에 초연해지는 자세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졸업을 할 수 있다면 졸업을 최대한 빨리 하십시오. 졸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은 학교를 인큐베이터로 쓰시면서 최대한 모든 베네핏을 다 뽑아 먹으면서 본인이 부업을 시작하십시오. 이 부업을 시작하려면은 일단 기본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독서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글쓰기도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공계 사람들이 이거에 취약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걸 반드시 메이크업 하셔야 됩니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 심리를 알게 되면은 여러 가지가 바뀌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게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혹시 구체적인 커리어 플랜이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